네, 이어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건강관리 비법, 탄수화물을 절제하고 당화 억제의 비결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쳐진 단백질들이 이제 당화가 일어나서 뭉쳐지면 이제 이런 그 HDL의 기능을 손상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피부세포 노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이런 그 HDL이 멀쩡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능이 있어서 항산화, 항염증, 항감염 기능이 있는데 이제 늙어가면서 이러한 그 HDL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당화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분들,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분들은 이렇게 젊을 때부터 HDL을 보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건 바로 당화를 억제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당화된 단백질들을 피부세포에 처리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부세포의 노화가 이렇게 많이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당화의 병리적인 효과, 그 고밀도 지단백질이 당화되면 피부세포의 노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논문으로 발표했고, 그 당시에 이제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나 뉴스에서 이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HDL은 피부 노화를 억제하지만 당화에 의해서 변형되면 피부세포의 노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이 당화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 20대의 청년하고 70대의 노인들의 HDL을 비교해 보니까 이 노인들의 HDL에서 더 많은 이런 당화 산물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역시 그 HDL 단백질을 비교해 보면 이 A가 L들입니다. 노인들에게서 이렇게 뭔가 지저분한 밴드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만큼 더 아밀로이드가 더 만들어져서 당화가 더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한다면 그만큼 노화도 더 억제할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아마 그래서 이 당화산물이 적으면 이런 그 아밀로이드화가 적으니까 더욱더 건강한 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뇨가 오면 온몸이 아픈 이유는 바로 당화산물이 이렇게 전신을 통해서 온몸에 이게 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의 백내장부터 두뇌의 알츠하이머, 온갖 뭐 신경기능 이상, 피부 노화, 불임, 정자 발달 장애까지 온갖 이제 질병들이 생기게 되니까 나이가 들고 당뇨가 오면 온몸이 아픈 이유는 바로 이런 당화산물의 독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이 탄수화물, 올리고당들이 관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바이러스의 침입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또 세균의 침입에 관여하고요. 그래서 요즘 신종플루나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참 인류에게 미치는 그 새로운 그 도전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타고 들어올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올리고당들이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이런 그 외부의 침입, 이 감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장 호르몬은 이 성장기 때, 청소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거의 80, 90이 돼서도 성장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더 많이 성장 호르몬을 낼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혈당이 감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탄수화물이 제한된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여왕처럼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좀 굶어줘야 돼요. 간헐적인 단식. 그 다음에 이 혈액에 있는 유리 지방산이 좀 감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부르고 우리 혈액 속에 어떤 지방산이 많고 혈당이 높으면 이 성장 호르몬은 잘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 깊은 수면, 특히 2단계와 4단계의 수면이 아주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근력 운동을 해야 되고 특히 이때 운동을 할 때 운동하고 있는 중이나
혹은 전과 후에 최소 1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잘 먹어서 늘 배부른 상태에 있으면 오히려 성장 호르몬 분비가 방해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이제 잘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당을 올려야 됩니다. 즉 당뇨 환자처럼 늘 혈당이 올라가 있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당화산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당화산물이 많으면 이렇게 그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혈액에 유리지방산이 많으면 방해가 되고요. 당연히 노화라든지 비만 같은 것들이 이런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할 때 전과 후에 바로 과일 주스 같은 거 마시고 결국 과당이 많아지거나 혹은 혈당이 높아지면 이런 그 당화산물도 높아지고 또 그래서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방해되는 거죠. 이런 에너지바, 뭐 캔디바 이런 거 먹으면 이제 오히려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방해되는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방해가 되죠. 바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정리해 보면 일단 혈당이 높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화 혈색소가 높으면 되고요.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런 그 탄수화물에 의한 독성이 이제 많으면 되는 것이고 이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방해되고요. 그리고 잠을 잘 안 자면 됩니다. 부족한 수면. 그리고 늘 우리가 야식이나 팝콘 뭐 이런 것들 먹을 걸 달고 살아서 배고프지 않게 하면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방해됩니다. 우리가 잘 먹으면 좋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생활 습관, 특히 운동 전후에 캔디바나 주스, 탄산음료 마시는 거, 그리고 과일 많이 먹는 거.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주스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과일도 많이 먹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독은 흡연이죠. 그리고 또 성장 호르몬 투여를 일부러 외부에서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그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 운동하고 나서 금방 뭐 이렇게 주스 마시고 에너지바 마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물만 마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여왕은 매일 7시간 이상을 충분히 잠을 이렇게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좋은 질의 수면이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그 수면은 크게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2단계 수면, 그 다음에 4단계의 수면에서 가장 많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수면을 잘 취하려면 조건이 밤 10시 이전에 수면에 들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최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 잠들지 않는 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꿈을 꾸는 거는 주로 5단계에서 꿈을 꾸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육 이완과 심장 박동의 호흡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자주 꾸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거는 수면의 질에 있어서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그 학자들이 알아낸 것은 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생활 습관이 약 한 5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요인이 한 20%, 그리고 30% 정도만 유전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내가 가진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늙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에는 당연히 식습관이 있겠고요. 뭐 특히 고혈당을 만드는 거, 고당화를 만드는 거, 그리고 해로운 흡연을 하는 거, 그리고 술을 많이 먹는 거, 그리고 운동하지 않는 거, 이것들이 결국은 나의 노화를 촉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왕은 이런 그 쌀이나 감자, 파스타 이런 탄수화물을 멀리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탄수화물도 가까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표를 보시면 쌀보다 더 220배나 더 당화산물이 많은 것이 바로 이런 그 쌀로 만든 시리얼입니다. 그리고 또 감자보다도 더 많은 이런 그 당화산물을 가진 게 감자로 만든 프렌치 프라이죠. 87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수화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더 좋아합니다. 시리얼이나 혹은 감자 프라이.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나의 몸을 더 넓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우리가 줄이더라도 이 노화를 억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식습관, 그리고 또 이 충분한 수면, 이것만 해도 우리가 훨씬 더 젊게 살 수 있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뇨하고 이런 그 데멘시아, 그 치매죠. 알츠하이머의 서로 연관성은 최근에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의 치매를 부르기 위해서는 중년에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상체질 혈증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높은 당화혈색소, 그 다음에 혈당 비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당뇨하고 이런 경도인지장애,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노년의 두뇌 건강이 좋으려면 중년에 이제 혈당도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당화혈색소도 낮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HDL의 기능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먼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밥이나 빵이나 면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맛을 줄여야 됩니다. 액상과당이나 인공감미료에 의한 거. 인공감미료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화산물이 많은 음식은 대부분 맛있습니다. 프라이나 튀김이나 혹은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흔히 그 노릇노릇한 어떤 그 빵의 가루 혹은 뭐 그런 노릇한 어떤 그런 그 껍질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맛있죠.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팝콘입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됩니다. 또 다른 트랜스 지방의 해로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자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 7시간 이상, 그리고 충분한 운동 하루에 30분, 주 5회 이상,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늘려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와 관계없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데 운동 전후 혹은 1시간 동안에는 이 탄수화물, 과일 주스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물만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절대로 금연해야 되고요. 술은 한 잔 이내로 절제해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렵죠. 그래서 차라리 한 잔 이상 계속 마시는 것보다는 안 마시는 게 좋겠다. 가장 좋은 건 한 잔 이상으로 절제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또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여왕처럼 100세 이상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는 트랜스 지방과 치매, 그리고 HDL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